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등의 특혜를 주면서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JDC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 신화역사공원.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계획 변경 승인만 17차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 기준. 2014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과정에서 숙박객실이 1,400실에서 4,800실로 늘어 이용객이 8배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주도는 오수 예상량을 36%만 늘려 승인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에 적용한 2009년 기준 하수 정비 기본 계획의 오수 단위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도는 실측 조사도 없이 일본과 다른 지방 사례를 들어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 승인 점검과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회는 제주도가 워터파크 수영장 용수량을 빠뜨린 채 승인했고 이후 점검도 하지 않아 오수 역류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의 10%를 재사용하도록 한 중수 이용 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상하수도 계획과 공급 업무 7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동의를 거친 사안들이 결국 JDC와 제주도가 나중에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거든요. 지금 개발 사업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서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감사위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기관 경고와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자를 뺀 5명에게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처분을 요구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일반 과세 부과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투자 이민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중과세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투자 이민제 취지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허가 조건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다음 달 4일이면 녹지병원 측이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소송을 계기로 개설 허가를 늦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최대 로펌인 태평양에 의뢰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건 지난 14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외국인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상태로는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기간은 다음 달 4일. 현재 의사들이 모두 그만둔 상황인데도 의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까지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개설 허가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제주도에 연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월 4일 이후에 개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녹지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의료법에 따라서 허가 취소 등 그 관련 규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서도 다음 달 11일 예정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준 제주도, 도민들의 신뢰만 잃은 채 법적 다툼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시는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94건 가운데 미착공 사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31건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20건, 비주거용 11건으로 이달 말까지 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취소된 미착공 건축허가는 70건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 반입에 차질을 빚었던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부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봉계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소각재 2,500톤 등이 옮겨질 계획이어서 쓰레기 처리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각재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각재 무게를 잰 트럭은 매립구역 6곳 중 최근 완공된 6구역에 소각재 마대를 일일이 옮겨놓습니다. 이번에 이곳 동복리 자원순환센터에 조기 반입된 소각재는 100톤가량입니다. 제주도는 우선 다음 달까지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있는 소각재 2,500톤과 하수 처리장에 있는 슬러지 2,000톤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 보관되어 있는 소각재와 고와 슬러지를 반입을 하고 4월부터는 일반 불연성 폐기물도 반입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 봉계 매립장이 지난해 5월부터 이미 포화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말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가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정률은 매립장 90%, 소각장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된 일부 구역부터 가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동이 부분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말 매립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242만 톤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고 소각시설은 11월 말 준공되면 하루 500톤가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배를 강화한 4중 차소로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 환경, 더 나아가 제주도의 이런 오염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오는 2021년까지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까지 들어서면 폐기물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치료사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제주대는 지난해 12월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교수가 치료사들의 과잉 치료와 의료기기 강매 의혹을 제기하자 징계를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대병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해당 교수가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자신이 내린 과잉 처방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 남해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화전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만 13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앞둔 지난달 31일 남해군이 지역화폐인 화전을 발행하고 본격적인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남해화전은 기존의 남해사랑 상품권을 종이식과 QR코드를 사용하는 전자식으로 확대했습니다. 1,000원과 5,000원, 만원, 5만원권 등 4종류로 올해 모두 30억 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 사용받은 가맹점에서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공유경제 순환 형식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고향사랑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불립니다. 지역의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화폐는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과 차별됩니다. 화전 발행 일주일 만에 남해읍 시장에는 화전이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시장을 돌며 화전을 현금으로 교환해줘 상인들이 따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인들은 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남의 돈이니까 그야말로 하전이라는 거는 남해를 알리는 거고 남해 지역 내에서 그게 계속 유통되는 거라서 남해 사랑 상품보다는 조금 효과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는 13곳으로 확대되고 발행 규모도 지난해 400억 원에서 최고 9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처럼 구매 시 할인율을 이용해 마진을 챙기는 일명 현금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출근길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출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따뜻합니다. 현재 기온 12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크게 오른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1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부터 차차 그치겠고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남부 지역의 하늘은 오늘 오전부터 개겠고요. 낮 기온은 17도 내외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동부 지역도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한낮에는 15도 선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돌풍과 함께 물결이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전에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연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강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제주 시내 한 아동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3년부터 5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3층 방 안의 라텍스 매트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라텍스 매트 위에 있던 전기 매트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생활 규정 등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감과 고교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를 1년에 2차례씩 정례화합니다. 학생회 주최 행사에 중학교는 200만 원, 고등학교는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고등학교 5곳에 학생 자치 회의실도 만듭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법안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고 탄력근로 단위 시간 확대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 승용차 6,000대와 전기 이륜차 1,136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820만 원, 이륜차는 35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전기 승용차를 신청한 뒤 일반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면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취득세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등이 감면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